제가 설명을 쭉 들었는데 학원 설명 들어보기는 제가 상당히 처음. 보통은 늦게 와서 바로 설명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경우는 10시까지 올라서 10시에 왔더니 설명을 불합리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재밌어요, 그죠? 갈무리 뜻이 뭐예요? 갈무리. 나훈아 노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렇게 정리한다는 뜻의 갈무리가 가치는 그 가치하고 가치를 같이 쓴 거죠. 가치와 가치. 이제는 들었고 그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국영수를 잘하면 고민이 없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국영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도 뭐 특목자라고 복잡한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잘할 놈은 어디가 더 잘하고 못할 놈은 어디 가도 못한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공부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한번 얘기했더니 그게 짤로 돌아다녀서 제가 아주 부럽스러워 많이 겪었는데 엄마 머리를 애가 그대로 담는다. 짤 보셨죠? 그 짤 때문에 방해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마들한테. 근데 그 얘기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애 머리는 엄마를 담는다. 진실입니다. 연구 결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면 아버님들은 뭐 마음 편하신 거고 어머님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지도를 잘하시는데 엄마들의 역할은 뭘까요? 엄마들의 역할. 엄마들의 역할은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운전기사의 역할. 애를 틀어다 줘요. 두 번째는 요리사의 역할. 애도 주방장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매니저. 애를 통제해주는 매니저. 네 번째 역할은 정보 수집가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역할은 뭘까요?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격려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애를 끊임없이 감독하는 것. 애들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애들은요 믿으시면 안 돼요. 애들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애들이 미성년자인 이유는 성년자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애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믿으시면 안 돼요. 항상 의심하고 항상 귀를 켜고 항상 감시하고 항상 독촉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업계에 들어선 지가 저 고교 교사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1986년에 교사가 돼서 오늘까지 한 40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느끼면 절대로 애를 믿으면 안 된다. 저희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안 믿습니다. 항상 감시하고 물론 둘 다 이제 한 놈은 시집을 갔고 한 놈은 내일 모레 시집을 갑니다만은 그래도 믿지 않죠. 그래서 사위도 안 믿습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하나도 안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한번 유인물 보시면서 보시는데 포인트. 제가 무대에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노래방은 무대에 올라가는 노래방이 아닙니다. 아젠다 5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이재명 정부가 우리에게 뭔가 발표를 했는데 하나도 쓸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쓸만한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 저거 될까요, 안 될까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뭐예요? 서울대에서 10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지방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올려본댔자 안 되죠.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서울대학교가 관악 캠퍼스에 있잖아요. 그럼 충남대학교는 브랜드를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충남 캠퍼스. 그래서 가겠습니까? 안 되죠. 의외로 우리가 UCLA라는 대학이 외국에 있습니다.
UCLA만 있는 것이 아니라 UC 버클리도 있고 UC 뭐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UCLA밖에 모르죠. 버클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뉴욕 주립대학이 한국에도 있죠. 어디 있어요? 뉴욕 주립대학. 뉴욕 주립대학이 한국에 있어요. 송도에 있잖아. 뉴욕 주립대학 아시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뉴욕 주립대 나왔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사람이 물론 있겠죠. 그런 거.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점제는요. 이게 말이 많잖아요. 학점제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학점제를 싫어하는 건 누굴까요? 교사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제일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제일 편한 게 누구냐면요. 윤리 선생님이었거든요. 왜냐면 일주일에 1시간이고 12번 들어가면 공부 한 번 하면 12번을 써먹으니까. 근데 제일 억울한 게 부경수생들입니다. 공부를 허벌나게 해도 3번 하면 끝나잖아요. 일주일에 수업 시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교사의 학점제를 반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학생 때 보충수업 해보시면 보충수업비를 교사들이 받잖아요. 그렇죠? 방과후 수업비를 받아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한 3만 원, 5천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학점제가 된 다음에는요. 뭐가 있냐면 최소 성취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실력을 달성해야 되고 그 달성을 못하면 교사들이 그 아이를 달성하도록 별도의 수업 시간을 마련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그건 돈 안 줍니다. 이게 학점제입니다. 교사들이 수업 양은 많아지고 힘은 드는데 돈이 없다. 그것 때문은 아니고 어쨌든 수업 시간 부담이 많으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힘들다 얘기인데 진짜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제 국어교사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발령받는 학교를 갔더니 제가 초임교사니까 저 수업 시간을 제가 딱 줬는데 뭐가 있냐면 고1 국어, 고2 문학, 고3 한문 이거를 저보고 가르치라고 시간표를 짜놨더라고요. 죽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를 제가 6개월 만에 옮겼습니다. 여기 못했거든요. 옮겼더니 그때 좀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업 시간이 많은 게 제일 학점비의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 수학 부원장님 말씀을 제가 동의한 것도 있는데 물론 저 하나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일반고 예찬하죠. 일반고가 좋다. 근데 정시 모집에 가려고 치면 일반고보다는 특목자소가 낫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소문난 일반고 예찬하지만 저희 국딸은 외고를 졸업했고요. 저희 둘째딸은 용인외대국어를 시험 봤다가 떨어져서 일반고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대학 갈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그 9등급에서 5등급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등급 받기가 쉬워졌잖아요. 4%, 10% 됐으니까. 그러면 전 과목 1등급 받는 애들이 전국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올해 고1 애들 현재. 올해 고1 애들이 1학기가 끝났으니까 1학기 현재 전 과목 1등급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전 과목 1등급. 제가 한 3년 전에 이 제도가 처음 발표됐을 때 2023년에 그때는 사람들이 얘기를 5등급 너무나 1등급이 많아서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적어도 전국에 15,000명 정도가 1등급이 나올 평균 1등급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에 몇천 명이지 15,000명은 아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잘 모른다. 저는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고 막 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과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2 애들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과목에서 일반 선택까지만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고1 애들은 모든 과목이 등급이 나오고 융합 선택 일부 과목만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서 경우의 수가 늘어나요. 근데 지난번에 부산
그거를 전국 단위로 계산하면 아주 엄청나게 적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몇 명 나올까? 챗GPT는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그래서 우리가 뭐 전과목 1등급 받아도 의대에 못 간다는 얘기는 뻥이었다는 거예요. 2등급 받아도 명문대학인데 별 지장 없다. 이게 이제 5등급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의대 정원 복귀, 의과대학. 그래서 저는 제일 운 좋은 애들이 누구냐면 작년에 고3 의대 1,549명 들어서는 그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다. 근데 아니야 다를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앞으로 의대 정원 늘릴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 또 파업할 건데 마치 보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이 라이센스가 중요하다,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희 이제 큰 딸은 신문기자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기업 시험에 가 있지만 근데 둘째는요 SK라고 하는 그룹에 근무를 합니다. 이제 좋은 부서에 있는데 얘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고민해요? 아빠, 나 다시 회사 그만두고 다시 공부할까? 뭐 하려고? 의대 가려고? 나는 의사는 관심 없고 이런 얘기 하면서 아무래도 자격증 있는 게 좋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해라. 너 한 달에 몇 배 타는데 그거 안 받으면 되겠냐? 좀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아빠 그거는 한번 젊을 때 한번 더 해보고 싶다니까 하려면 안 그래. 대신 아빠가 AS 차원에서 등록금은 대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고의 시감사는 어쨌든 얘도 느끼는 게 자격증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따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 나오는데 어쨌든 의대는 가면 좋습니다. 의대는 가면 좋아요. 근데 더 우리 애를 의대 보내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의대 간 며느리나 의대 간 서류한 게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사에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얘기할 내용들이 여기 쭉 정리가 돼 있고 유인물이 많은데요. 유인물 다 할 건 아닌데 왜냐면 시간도 가 있고 배도 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인수위원회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 만든 게 있는데 보시면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저건 나랑 관계없네, 나랑 관계없네 이런 게 있지. 야 저거 나랑 관계 있다. 뭐가 관계 있어요? 관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딱 하나 서울대 10개만. 그래서 올해 지방대 경영률이 올라갔죠. 특히 지국이 먼저 하세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 이런 데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부산대학이 지국입니까? 부경대학이 지국입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있고 국가 중심 국립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국중대 지국 그러는데 부경대학은 국중대고 부산대학은 지국. 그러면 경남은요. 경남대학이 있고 국립경상대학이 있습니다. 어디가 지국입니까? 경남대학은 사립대학이고 국립경상대학이 국립대학입니다.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하는 게 뭐 그럴 때 필요한 게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엊그제 교육부 장관이 미묘한 인물이 되셨는데요. 음주 전과도 있고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세종시 교육감이고 53년생인데 본인이 얘기했다. 옛날에 여고 선생님한테 애 따기 때린 적이 있다고 얘기해서 문제가 많았다. 근데 하여튼 장관이 됐습니다. 이분이 장관 되자마자 한마디 했습니다.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근데 이거 언제부터 바꾼다고요? 언제부터 바꾸냐? 제가 지금부터 손 들어보라고 할 테니까 우리가 누가 인생이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 알아요.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이다. 지금. 네.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다. 네. 6학년 때부터 바꿉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중1이죠, 중1. 초6은 새롭게 바뀌니까. 바뀌는 게 적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1은 제도가 바뀌는데 이게 그냥 무리 없이 그러니까 2027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세상이 뒤집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일반부 예상자라고 얘기했는데 일반부에 가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신 따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저 때는요. 만약에 저게 저렇게 이루어지면 만약에 장관직이대로 내신과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그때는 무조건 명문고와 특목고와 자사고로 몰려가야 됩니다. 전 아마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한다면 얘기할 겁니다. 특목고 갔어요. 근데 아마 얘들은 머리를 쓸 겁니다. 근데 저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문재인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특목자사고를 없애놓고 저거를 합니다. 왜냐면 특목자사고 있는 상태 저걸 하면 특목자사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원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쭉 간다고 치면 특목자사고 없애고 학점제하고 저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얘가 오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하고 저하고 라인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는 친구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중학생 1학년 학부모들은요, 진짜 애를 더 감시하고, 더 독촉하고, 더 애들을 조절하고 공부시켜야 좋은 대학 가요. 왜냐면 제도가 바뀌면 엄청나고. 그렇죠. 그 다음, 역시 장관이 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일어나셔야 돼요. 올해 9일부터는요, 대입제도의 주도권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그 제도 아시죠? 그 근거보기 선물했다는 이배용 위원장이 그 동네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모든 제도를 국가교육위원회가 관장하는데 이걸 발표할 때 국교위랑 협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국교위원장이 열받아가지고 갈등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손 10개만 얘기를 한 사람인데 자기가 한 주장이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어떤 국립대학의 위상을 올리는 걸 중요한데 저게 되려면 인프라가 돼요.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 나와도 취업이 잘 되면 저게 문제 없이 되는데 아니 전북대학교 나왔는데 전주 이쪽에 별로 기업체가 없고 전부 다 올라와야 되면 누가 그 이건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불협화. 이게 항상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떤 자리가 되면 끝발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첫 번째가 브랜드의 공유, 브랜드의 공유, 서울대학 이름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근데 저가 아마 이름 쓴다고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할까? 서울대 교수들이 반대해요. 우리가 똑같은 양반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지원. 예산 지원을 서울대 예산의 70%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00%도 아닙니다. 70%. 근데 70% 지원하는데 얼마가 되냐면 약 3조 원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산 상향. 그 다음에 대학 통합 네트워크. 그러니까 모든 국립대학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만들어서 통제하겠다는 총장 임명도 동시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은 가상한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저게 1년 사이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울대 간판만 보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주 어려운 얘기합니다. 철학자까지 등장합니다. 질병에 뛰다니 이미지 없는 사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놓으면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가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서울대학교는 철학자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3조 원 든다는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적 기반 이게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그 똑같이 간다는 얘기가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대학만 그러면 소용없다. 그 대학 주변에 모든 인프라가 저는 그 이제 은퇴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일부는 거의 다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애들의 특징은 단톡방에 이상한 글 올리는 거. 그래서 좋은 글이고 좋은 글 올리는 거. 좀
하다못해 백수들입니다. 그 직장 있는 애들은 안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골 가서 농사 짓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농사도 지을 수 없을 뿐더러 저는 사람은 늙을수록에 도심지로 와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병. 그래서 저 건국대학교 앞에 있는 더클래식 500이라는 그 실버타운에서 인기잖아요. 병원 뽑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대학교 주변에 저런 게 있어야 대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점제는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선택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선택 과목. 근데 원래 학점제 취지는 선택 과목이 뭐였죠? 나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뭔가 과목을 선택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여건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대입제도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소인수 과목이 돼서 등급이 안 나왔지만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등급이 나와버려요. 예를 들면 지금은 소인수 과목이 13명이잖아요. 13명이 안 되면 소인수 과목을 쳐서 등급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요, 제도가 바뀌어서 소인수 과목이 몇 명이죠? 5명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지원했습니다. 5명 이하가 모이면 등급이 안 나오지만 6명이 되면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 받기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애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아래에서는 남들이 듣는 과목을 듣는 것이 유리한데 문제는 학생부 교육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종합전형은 자기가 진로와 적성을 따져야 되니까 자기가 어려워도 그 과목을 들으면 도움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등급 점수만 나오니까 과목이 어떤 과목 들었냐를 간주하지 않고 몇 등급이냐를 간주하니까 쉬운 과목 듣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마다 또 뭐가 있냐면 대학마다 애들이 우리 과에 오려면 무슨 과목을 들어. 그게 전공 연계 과목인데 경희대학은 빡세고 서울대학은 어려워요. 어떤 대학은 없고 이과는 있고 문과는 없습니다. 그런 걸 다 따져야 되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가끔 엄마들이 질문합니다. 오늘도 질문 이따가 받으시겠습니다만 어려운 과목을 해서 점수가 낮은 아이와 쉬운 과목에서 점수가 높은 아이 누구를 더 대학에서 높게 평가합니까? 라는 걸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데 과목이 예를 들면 지구학을 해서 점수가 잘 나오네. 물리학을 해서 점수가 안 나오네. 누굴 더 대학에 높게 평가합니까? 그거는요. 여러분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관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평가를 물어보면 사정관들은 뭐라고 답하는지 알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때그때 다르고 다른 과목의 양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말 못한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으면요. 범죄자들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답변이 똑같잖아요. 뭐죠? 경찰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답변해요. 듣고 싶은 얘기 안 돼요.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은 무조건 점수라는 게 있고요. 종합전형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어려운 과목보다는 성적 좋은 애가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 좋다고 그렇습니다. 학점 내리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죠? 선택 과목을 잘 고르면 되는데 남들이 많이 하는 거 고르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얘기. 그리고 문과는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다. 이과는 전문가 영화를 골라주는 것이 좀 유리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예상 가져온 거니까 그런 게 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지역사회
학교 밖 교육, 학교 밖 교육. 그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학점을 따면 고등학교 학생부에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대학 교수 내 딸을 내가 데려와서 가르치고 학교 밖 교육 그러면 점수를 잘 주면 회장님 그게 합격으로 돼 있어. 학교 밖 교육 그런 얘기고 근데 보니까 그 학점제가 좋은 제도는 안 돼. 이상하게 나와요. 학점제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죠? 선택 과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점수 잘 나온 과목이 유리하다. 네. 그다음에 정책에서는 이게 이제 세월의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 2032에서 많이 바뀐다고 돼 있어요. 근데 바뀐 걸 가만히 보시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전문 대표인데 수능을 뭘로 바꾼다고요? 서술형 수능. 이거는 새로운 장관용도 바꾸겠지만 일단 전 정부에서 기획했던 국가기획위원회가 보시면 서술형 수능의 도입 가능성. 아니 객관식 수능도 아까 국어학은 실시선다, 다지선다형을 해도 골치 아픈데 서술형으로 써라면 그러면 저거가 되면 서술형 수능이 되면 갈무리 국어학은 돈 버는 거. 서술형 연습해 돈이 없어요.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맞으죠. 그다음에 내신 평가 방식 개편. 뭘로 바꾼다 그랬죠? 절대평가. 절대평가를 바꾸면 우리 무조건 언론 올라가야 된다고요? 특목고로 가시고 자사고로 가시고 명문고로 가시고 우리가 강서고등학교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내신 따기 어려워서 안 가요. 그때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요 한번 구사학번 손으로 오실래요? 구사학번. 나는 구사학번입니다. 네, 힘들었죠. 고3 때. 왜냐하면 수능을 2번 봤어요. 8월 달에 봤는데 그때는 제도가 어땠냐면 2개 시험 봐서 높은 점수 내는 거예요. 내는 건데 8월 달 수능 시험이 어려웠어요. 애들이 이제 11월 달 수능 시험에 기대를 공부했는데 11월 달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애들 막 아파트 뛰어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수능을 한 번 봤어요. 근데 그런데 어떤 자들이 또 수능을 2번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명분은 기회를 준다. 한 번에 인생이 끝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원래 저 제도가 나올 때 그건 뭐냐면 수능을 이틀 봅니다. 첫째 날은 언수외 언어와 수리를 보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을 보고 둘째 날은 사탐과탐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에 보는 한 세트의 시험을 2번 보게 됩니다. 좋아요, 나빠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근데 그냥 다 똑같이 보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리고 심지어 나왔던 얘기 뭐냐면 고2 때 한번 고3 때 한번 바람직한데요. 저거 하려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수능은 뭐라고 그래? 서술형으로 봐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수능 2원화 아까 수능 1, 2로 보는 거예요. 1, 2. 그래서 원은 다 보는 거예요. 투는 고래만 보고 대학에 쓸만한데 명문대학은 투를 다 반영하겠지. 예를 들면 수학 1, 수학 2 아니면 대수와 수학은 수학 1에 있고 기하와 미적분 2는 수학 2에 있을 겁니다. 난리가 나. 그러니까 요렇게만 되면 요렇게만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학원들은 빌딩 올리고 목동 타워뿐만이 아니라 모든 타워에 디자인 영어학원, 갈고리 국어학원, 가치 상승, 수학원이 다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거는 그러니까 원장님들 어려우셔서 조금만 참으시고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람직한 제도긴 한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시켜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군대 갔다 오신 분,
우리 애들이 그렇게 장은 아니지만 애들도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학점지 얘기했습니다. 학점지 뭐냐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가는 건데, 근데 느닷없이 이런 게 듣네요. 전공 자율 선택지. 아니 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가지고 과목을 정해서 과목을 선택하라고 해놓고 대학 갈 때는 전공 자율입니다. 전공 없이 뽑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공을 찾습니다. 옛날에 계열별 입학처럼. 그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아니 고등학교 때 애들한테 더더라 고2 때 고3 때 천천히 결정하는 아니고 고1 여름방학 때 과목 결정하라고 가정 특집 내놓고 허물하게 결정했더니 대학 갈 때는 전공 없이 뽑아요. 자율전공이에요. 말이 안 돼.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정부열 선택은 윤석열 정부의 전형이고 학점별은 문재인 정부의 전형입니다.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학점별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만은 이게 재밌는 것이 학점별은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학점별을 한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없애려고 했던 특목자사고는 윤석열이가 살려놨잖아. 어떻게 잘했냐? 이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실려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 기억 돌이켜보면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결. 그런데 법은요 어디서 바꾸냐? 국회 의결로 바꾸네. 국회는 지금 다수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에 안 드는 학점을 그냥 두고 만든 게 전공자를 선택해요. 근데 저거는 제가 보기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생들한테 자기 꿈을 정하라고 하는 게 어머님 아버님 자녀들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앞에 앉아서는 옛날에 꿈이 뭐예요? 잘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저희 딸내미가 어릴 때 제 꿈을 물어. 네 꿈이 뭔가 물어보니까 거창하게 얘기하더니 근데 아빠 실은 내 꿈은 뭐냐면 엄마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사는데 소파에 누워서 한 손에 리모컨, 한 손에는 강아지 이러고 잠드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야, 엄마는 30년 동안 교사를 근무하고 명태에서 노는 거지. 원래부터 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보는데 지금의 엄마 모습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들 꿈 다 있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텔레비전에 나와보는 거. 두 번째는 교사. 저는 꿈을 다 이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휴가 안 가세요? 물어보면 저는 인생 자체가 휴가인데 뭘 휴가를 가는 바람이 뭐예요? 난 아무 바람이 없다. 지금 그냥 지금 난 행복하다. 지금 선수가 무지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꿈을 키워야 돼요. 꿈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원여 선택자는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해보고 꿈을 키우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인기가 무지하게 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유형 1, 유형 2가 있지만 한번 우리가 꿈을 세우기 위해서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걸 보시면 느끼는 바가 팍팍 옵니다. 뭐가 느껴집니까? 어떻게 됐다고 느껴집니까? 근데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딴 책에 있는 데 가져왔는데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우리 애를 어떻게 돼 있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 애는 어떻게 됐다. 저걸 보는 순간. 일단 문해력은 다 깔리지 않으시죠? 보시면 과로사는 뭐예요? 일하다가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아사는 뭐죠? 굶어 죽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우리 아이가 아사하기를 원하세요? 과로사하기를 원하세요? 어떻습니까?
문과를 안 가면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성이 이과인지 문과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적성검사 해보면 되죠. 근데 적성검사 안 하고 그냥 질문만 던져도 됩니다. 제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눈이 녹으면 그 뒤에 문장을 완성입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눈이 녹으면 뒤에 문장 완성입니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눈이 녹으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렇게 보면요. 문과 입의 적수가 뭐 차이가 나. 우리 교육학생들에 의하면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라는 단어는 문과 지향적이라고 얘기해요. 눈이 녹으면 새 학기가 온다나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이과 지향적으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관계없이 애들은 무조건 이과를 보내시라고 유튜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가면 굶어 죽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50년 동안 문과를 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이건 다 아시는 건데 통과할게요. 이건 뭐 거의 기본이니까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아까 학점기 얘기했었고, 이제 좌회전 유형1은 선택지가 넓은 겁니다. 유형2는 선택지가 적은 거예요. 애들은 뭐를 좋아? 유형1은 모든 전공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유형2는 단과대 계열 내에서만 부릅니다. 그럼 애들에게 어떤 게 인기가 있을까요? 유형1인가 유형2일까요? 유형1 인기가 있겠지. 우리 대학 갈 때 유형1으로 지원할까 유형2로 지원할까? 유형1을 지원하면 인기가 높으니까 내가 떨어지겠지. 유형2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계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고등학교 내신 아까 절대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평가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외부 평가지.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신 문제는 누가 냅니까? 맛보고 덕원고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시험이 어떻게 좀 근데 그럴 일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쫙 설명하시면서 문제 스타일을 설명했는데 이 시대가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왜? 내신 문제를 외부에서 내요. 평가원이 냅니다. 그리고 정도 똑같은 시간에 중간고사를 다 치는 거예요. 중간고사.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일부 수행 평가만 이제 개별학교에서 합니다. 이러면 전국 내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일반 교보는 통합사사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내신 우리 학교 내신이긴 하지만 절대평가 내신이니까 ABCD로 나오니까 편리하게 내가 A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때 A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능 이원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 이건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입 개혁 방안은 수능 개혁 지금 빠져있는 미적분하고 기하를 사실 수능 과목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갓상 수학학원이 조금만 기다리면 돈 벌게 됩니다. 저는 어려운 과목에 들어가니까 지금은 저가 아마 기하 미적분이 수능에 안 들어간 게 타격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조금만 참으시고 그 다음에 수능 연 시험이 있고 나머지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종고등학교 예상으로 공식일반 공식적인 외국의 축제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애 키우는 거 아닙니까? 키우는 사람 없으니까 통과하고 근데 이제 뭐가 있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별의별 게 미래교육자치위원회라고 이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직책인데 안민석이라고 아세요? 국회의원 그 정유라 사태 때 나왔던
얘가 공정부터 탈락해가지고 업자로 지내다가 이런 걸 만들어서 제명이한테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고민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게 대입장치 이거 궁금하죠? 근데 이거는 아마 좀 있으면 나오겠죠. 최규진 교육장관이 했는데 어떨까? 이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온 게 내신 절대평가를 한다고 그러고 저술을 생각한다고 그러고 위험다시 평준화하니까 고치한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글 하나 썼어요.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게 과연 옳으냐? 안 읽어봤는지 연락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학점제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교육 정책 똑바로 해라. 이거 됐고 그다음에 4년 예고자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중3 겨울방학, 중2 겨울방학 때 대입지도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시대가 바뀌는데 4년 앞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죠. 저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있는 거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얘네가 이거 보면 참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만들었긴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일리가 있나 보세요. 교육 불평등 해소법, 4세 도시 근절 위한 영유아 인권 보장, 초등 의대반 방지법, 사교육 시장 커리큘럼 정한 사교육 진도 공시제. 우리 학원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런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없는데요. 여기 국가사교육관리센터. 그럼 저게 공교육이지 사교육입니까? 이걸 하겠다는 건데 정신 나갔다. 그래서 요런 걸 하겠다는 건 이런 굉장히 과격해요. 그래서 그냥 소개는 드리는데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과격하고.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내용을 좀 가져온 것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해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써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영어 퀴즈도 아니고. 보시면 눈으로 그냥 보시고 넘어가요. 이런 계획도 세워놔. 1년째 이거 이미 꽉 됐어요. 대주로 수정안 발표 안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서류 역경을 낼 거로 얘기했고 이런 게 있다. 욕망은 큽니다.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 이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엊그제 강릉 원주대학하고 강원대학이 통합했어요. 합쳤어요. 근데 강원도는요 대학 입학 정원이 고3 졸업생보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이제 저는 전 불만 중에 불만이 뭐냐면 지역인재 지정자는 불만. 지역인. 아시죠? 의과대학은 그 지역에 대한 우선 뽑아야 됩니다. 다 아쉽고. 근데 저는 보니까 수도권 지역,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혜택이 없는데 사실 여기만 해도 뭐 파주, 문산, 동두천, 의정 여기 시골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대구와 부산, 광주만 못하잖아요. 근데 부산대 광주는 혜택을 받고 얘들 혜택을 못 받는 게 참 분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산합니다. 지역인재적으로 지역 의과대학 간 애들은 그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올라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게 좀 법으로 나올 거 없어요. 그다음에 자사고 얘기니까 법정 분과도 얘기하니까 얘기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어느덧 대학 다닐 때는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이런 거였거든요.
2012년에 발표한 교육과정이 이공인 기존 교육과정인데요. 보시면 대학교 과목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과목을 내가 많이 자르는 걸 전 이해 못해요. 그냥 국어 1, 국어 2, 국어 3,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나누는지. 그런데 빨간색은 수능 시험법이고 까만색은 수능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통합사회 통합과는 수능 시험법이잖아요. 근데 이건 다 수능 시험법이 아니고 여기 융합도 수능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3, 융합 선택은 고3 때 주로 배울 텐데 고3 때 선생님들이 여행길이 강의할까요? 여행길이 시간에 뭐 수업할까요? 통합사회 같이. 이게 뻔한 건데 이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될 것 같고 그냥 특징. 근데 여기다 하나 주면 어떤 고등학교는요 화법과 언어와 독서활용 문학이 3학점인 고등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5학점인 고등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가 더 잘한가요? 3학점은 일주일에 3시간입니다. 5학점은 일주일에 5시간입니다. 그러면 화법과 언어 독서활용 문학을 5시간 하는 학교, 2시간 하는 학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왜냐면 3시간이면 수업 시간이 적으니까 대충 할 거예요. 5시간이면 심화를 할 건데 심화가 좋으냐 대충이 좋으냐 이런 건 사실은 학점 따는데 중요한 것이 인원수지 수업 실수는 아니라고 저는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쭉 넘어가. 이거 보시면 이거예요. 어떤 과목은 원점수, 선수, A, B, C, D가 나오고 선체가 나오고 어떤 과목은 선체가 안 나와요. 그러면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할까요? 저거. 어떤 애는요 A의 1등급이지만 어떤 애는 A의 2등급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성적은 절대평가예요. 그 다음에 등급은 상대평가입니다. 이건 특목자사고 애들은 성적 A가 훨씬 많겠죠. B보다. 그래서 대학들이 이렇게 합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어떤 애는 성취도를 가지고 성적을 내요. A는 5점, B는 2점, 4점 이렇게 성적을 내고 그 다음 등급으로 성적을 내서 어떤 게 유리한 어떤 애는 등급이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성적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유리한 거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배우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약간 내신에서 특목자사고에 대한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대학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똑같은 문제 같은 거 같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 올해 고2, 오른쪽에 있는 거 올해 고2 1부터. 그러면 만약에 고2애가 재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고2도 있고 재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분리할 것 같지만 크게 분리하지 않아요. 왜냐면 공부의 양이 올해 고1보다 올해 고2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재수를 먼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험 시간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더 하나 있어요. 지금은 9월 모평이라고 하세요. 9월 초에 모의고사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성적을 낸 걸 가지고 수시원서를 지원하는데 지금은 9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기 전에 대학이 지원하니까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모의고사 8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8월 모의고사 끝나고 성적 나온 다음에 수시로 지원하게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대학교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대학은 빡세게 합니다. 조건을 박스에 걸어서 돌리겠다고 하는 대학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도가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간단한 거. 국영수단 간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유해인 이만희 부사장 출석 설명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유지엔 영어 가치상승서와 간물 국어 이렇게 순서가 되고 여기 또 가치상승 유지엔 간물이 국어예요.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수학이 중요한데 국어를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요. 그리고 영어는 애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영어 1등급 못 받는 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자녀보다는 우리 애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외국에서 1년 이상 살았다. 초등학교 손으로 예, 얘들이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평소에 영어를 그만치 않으면 고3 때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어릴 때 살던 애들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국어, 아까 우리 원장님 3파이 국어 저희 집에도 외국에서 한 2년 유학했거든요. 어릴 때 조기요. 애 갔다 오더니 영어는 잘하는데 우리말이 섞어요. 오더니 한테 아빠 상관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 상관 쓰지 마요. 못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시험 봤는데 소등이 뭐예요? 소등이 뭐예요? 불 끄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야 문제가 있다. 아빠 명색이 국어 선생인데 그래서 교육생 기초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셔야 됩니다. 그 정도 실력. 그다음에 이게 문제. 수준이 학습능력 애들이요. 그 옛날에 요즘에 한국말 강의 시작하는데 인강이 인기였습니다. 요즘에 LDI 아시죠? 유재 생산하는 밀크티 이런 거 이게 잘 되다가 최근에 안 되다. 얘들이 기울기 떨어져. 앉아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번 겨울방학 때 저는 특히 중3 애들은 제일 좋은 게 아침에 학원에 갔다가 넣어놓고 오후에 끄집어 보는 게 제일 좋은. 그래야 애가 학원에 가 있어야 엄마들도 자유시간이 좋습니다. 근데 학원에 넣고 끄집어 오는 거는 아빠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애들 학교 갈 때 저는 애들을 태워다 줬으면 좋겠어요. 버스 타고 가지 말고 아버지 엄마가 승용차가 있으면 승용차로 데리고 갔다 와. 아니면 승용차가 없으면 같이 걸어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엄마 아빠가 함께하면 좋다고 봐요. 저는 저희 둘째 딸들이요. 제가 유튜브에 하면 1년 365일 늘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와서 특별히 출장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의 학교까지 거리가 자동차 타고 2분 30초. 그 매일 데리고 데려와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아버님이 출근할 때 애를 데려다 주고 출근하시는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학교에 나면 제일 먼저 듣고 있습니다. 핸드폰 뭐예요?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건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밤 10시 이후에 뒤틀기기를 장제한다. 왜냐면 뒤틀기기란 뭐예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악의 슈입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위험하냐.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신 거 있어요? 화려한 외출인가 화려한 휴 핸드폰 테이블에 꺼내놓고 스피커폰으로 받는 거 아무나 그러셔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쭉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라 이 매우 중요한 은혜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으로 고귀의 선택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요즘에 입시 결과예요. 눈으로 보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 애 고등학교 상태는 성격에 따라
활달한 적극적이면 자사고 통과가 어울리지만 소극적이면 일반고가 안 돼. 분위기가 그래요. 그다음에 애가 줏대가 있으면 똥통학교가 괜찮습니다. 근데 애가 줏대가 없고 부안의 동화가 왔다 갔다 하면 명문 고등학교 중에서 빡센 고등학교에 보내는 것이 낫다고. 애에 따라서 학교를 달리하라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어요. 아빠는 일반고가, 애가 저 외국 갈래.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 새끼야. 아빠 말 들어. 내가 오늘 강수국민에 들었는데 일반고가 좋대. 이러면 안 돼. 애하고 아버지 엄마 의견이 다르면 애 의견이 우선이야. 근데 너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안 가서 안 되는 경우 더 많아. 보내주시고 만약에 애가 적응을 못하면 우리나라는 전학이라는 제도와 자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돼요. 자퇴를 했다가 느낀 바 있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그 학교에 또 가면 돼요. 그 학교에 또 가면 또 재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전에 받았던 모든 내신은 싹 말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 친구는 나는 솔로 도시편이 아니라 나는 솔로 그냥 일반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게 선택 기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는 자타성은 요거 매력이죠. 서울대 수시학자 숫자가 수시고 학생들 기능을 가능한다. 서울대는 많이 가는 학교가 학생들을 잘 써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말을 많은 전문가들이 인용을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대학 갈 때 글자는 숫자를 이길 수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했는데 다른 말에 써먹어서 좋으셨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을 잘 써주는 학교가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아까 아이의 성향 얘기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런 아이는 일반고에 보내죠. 치열한 학업 경쟁을 원하지 않으면 내신을 조금 더 쉽게 따고 싶구나. 일반. 자유롭고 덜 엄격한 학습을 위해서 생각하고 싶은 학생. 일반. 다양한 전형으로 가고 싶은 학생. 일반.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하면 사다통합. 근데 여기 중요한 조건이 하나 마지막에 있어요. 그죠? 학습으로 뚜렷하면 상위 10% 진짜 힘든 것 같은데 너무 좋겠다. 얘기고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부원장님과 설명을 드려서 제가 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겠는데 마이크가 있죠. 그죠?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좀 그냥 제 뇌피셜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쉽거든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질문이 손 드시면 우리 부원장님이 아마 마이크를 가지고 뛰어가시고 부원장님이 뛰어가시고 좋은 기회입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저기다 써놨죠. 그 나와 성적이 비슷한 중학교 선배가 그 학교에 가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 어떻게 알아보느냐? 엄마의 유대관계, 엄마의 친정관계를 알아보고 엄마의 노력을 해주고 다음 네 앉으셔도 자다가서 먹고 입학은 아닌데 스위트기당 카드는 언제 받는 게 좋으냐? 그 시절 언제 하면 좋으냐? 결혼부터 얘기하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안 받으셔도 요즘에 놀라운 게 챗GPT 있잖아요. 얘가 엄청나.
요즘 게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요. 얘가 스스로가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안 받고 챗GPT에다가 원본을 입력하고 수정하라고 하면 걔가 수정을 해줘요. 근데 굳이 받고 싶으면 고일 여러분한테부터는 받는 게 좋다. 아니요. 아까 전에 안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늦은 게 아니라 받으면 더 좋은 거지. 안 받는다고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네. 잘 나와. 컨설팅을 학원에서 이렇게 설명회 때 쪼인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긴 하거든요. 아이가 입학하고 지금 한 학기 지나고 지금 1학년 2학기인데 컨설팅을 전혀 받지를 않고 1학기 채택 관련된 거를 진행을 하고 나니까 좀 아이가 아쉬움은 있었는데 이게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된 다음에 채택을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지도를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1학년 때는 그냥 두루두루 그냥 하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엄마들 입장에서 좀 미리 좀 알아봐야 되는지 아까 전에는 챗GPT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채택달들 치열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놔둬도 괜찮은지 생각하거든요. 상담을 받으면 좋은데요. 꼭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아이가 채식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얘기하면 얘가 알아서 해주고 그거 가지고 담임교사랑 협의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근데 만약에 학원에서 상담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는 이용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상담 받으면 좋으나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다. 근데 해보니까 아쉽다. 그럼 그때는 받는 게 좋다. 아, 무슨 네. 이과 쪽으로 가는 현실을 조금 더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지.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유전공적으로 커리를 공부를 하고 자유전공 쪽으로 가고 있는 네, 가능성을 외고 학생도 자전적으로 가서 이과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일반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반고가 사실 더 커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반과 기회는 많은데 외고라고 해서 기회가 그렇게 없을 거는 아니에요. 요즘에 또 계열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외고도 충분히 이과 지망이 가능해요. 아무튼 오늘 저희 몇 시까지 얘기했죠? 네. 저 중3 아들을 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과 쪽에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는 대학교를 가서는 이제 글을 쓰고 작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선택 과목을 이과 중심으로 잡아야 될지 다양하게 해서 전공 자유 선택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에요. 저한테 고르라고 저는 사실 후자 쪽에 더 다양한 과목이 낫다.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해서. 근데 지금 일반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선택하는 엄마들의 말에는 이과 선택하는 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 다양하게 하면 대학도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니 얘가 자유전공 쪽으로 생각이 있다면 네네. 그럼 다양하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1 엄마인데요. 아이의 꿈은 경찰인데요. 그 경찰 관련된 과가 문과 쪽이에요. 하더라고요, 경찰은. 근데 아이의 성향은 본인은 이과 쪽 선호해요. 관심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선택 과목을 부딪히고 있거든요. 문과를 고르려니, 그러니까 경찰이 꿈이라 문과 쪽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거는 이과 쪽 가는 걸 좋아해서 선택과목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어떻게 하면 옛날에는 하나의 진로와 하나의
사회 적성 쪽을 권장했는데 요즘은 다양한 진로에 탐색해서 다양하게 진로를 탐색해서 과목을 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의의가 있거든요. 경찰 행정학과 쪽에 사회 쪽이 있긴 하지만 이과 과목을 수강을 해서 지원하는 데 그런 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특목 외국 국제 교육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신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아서 자퇴하면 이제 부모는 두 가지입니다. 검정고시에 그 제일학이 있는데 검정고시로 가면 수시는 별로 없고 점수적으로 놀 수밖에 없고 근데 자퇴가요 그 교육적으로는 비교육적이고요 대학은 효율적 그러니까 어떤 사회생활이나 이런 사회관계를 볼 때는 자퇴가 바람직하지 않은데 대학 입학만 염두에 두면 효율적 빨리 자퇴해서 학원 다니면서 과정을 빨리 뛰고 시험을 여러 번 봐도 재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육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대학 갈 때는 효율적. 그래서 저희들이 조언 드릴 때 딜레마에 빠집니다. 좋긴 좋은데 이거 참 교육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도 괜찮긴 하고요. 그런데 문과라서